Q와 Q장의 거꾸로 지우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의 탄생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있는 각종 먼지나 티끌 이런 성간 물질들이 뭉쳐 있어서 지구에서 봤을 때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운자를 써서 성운이라고 합니다. 별 성자의 구름 운자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먼지와 티끌들은 질량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질량을 갖고 있는 것들은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던 힘인 만류 인력, 즉 중력이죠. 중력에 의해서 서로 뭉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뭉치게 돼요. 뭉치게 되다 보면 이렇게 점점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밀도 상승에 의해 뭉친 것, 그게 바로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결국에는 이 성운이 중력 수축을 했고 중력에 의해 수축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뭉쳐서 이런 하나의 별의 모습을 갖추게 되더라. 그때 별의 모습을 우리는 원시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력 수축을 하면은 이 원시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럼 중력 수축을 하면 얘 원시별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게 되느냐? 자, 중력이 수축했다는 건 여기 높이 있던 애가 여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높이 있던 애가 이렇게 내려갔다. 즉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시별이 탄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왜라 그랬죠? 바로 위치 에너지가 계속 감소하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이제 1000K가 되면 켈빈 온도, 절대 온도로 1000도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우리는 이때의 별을 전주계열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계열성의 전 단계란 뜻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계속해서 또 중력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중심부 온도가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에 이르게 되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중심부에서. 이렇게 될 때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 별을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바로 별의 탄생에서 주계열까지 가는 진화 단계예요. 자, 이때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HR도에서 주계열성 배울 때 주계열성의 질량이 크면은 진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수명이 짧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이 성운 자체에 잠시만요. 이 성운 자체에 질량이 크면은 당연히 진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옆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쪽은 질량이 큰 쪽이 진화하는 곳이고요. 이쪽은 질량이 작은 게 진화하는 쪽이에요. 이렇게 가겠죠. 질량 변화가. 지금 보면은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 태양의 100배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얘는 지금 태양의 0.1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이제 그 별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성운으로 시작한 거예요. 성운에서부터 주계열성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여기가 주계열 라인이죠. 주계열성까지 도달하는데 10의 4승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10의 4승년, 그러니까 만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10의 6, 보면 지금 10의 8승년 정도 돼야 여기 도달하죠. 그러니까 얘는 무려 만보다 만배 더 걸린다는 거. 만에 만 곱하면 100만 년인가? 100만 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계열성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 온도가 1000만도 이상일 때 그때를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1000만도 이상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언제나 온도가 일정합니다. 즉 온도 T가 항상 일정해요. 똑같은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한번 잠깐 간단히 보자면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수소가 합쳐져서 헬륨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그럼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 4개의 수소의 질량과 헬륨 하나의 질량은 같아야 해요. 그렇지만 질량이 좀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헬륨의 질량이 좀 더 작습니다.
그럼 이때 이 수소 4개의 질량 중에 헬륨의 질량을 뺀 나머지 이 질량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걸 이제 결손 질량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결손 질량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이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만든 아주 유명한 공식이죠. 이 공식에 의해서 델타 m 질량은 광속의 제곱을 곱해주면 에너지가 되는데, 광속 자체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질량 차이도 굉장히 큰 에너지로 되는 거죠. 이게 핵융합 반응이에요. 자, 요런데 이제 쓰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기활성은 어쨌든 이렇게 중심부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중인데, 우리 중력 수축을 해서 주기활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주기활성 자체도 여전히 중력 수축은 하고 있어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중력 수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중심부에서 수평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온 고압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부에서 내뿜는 그 압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팽창을 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이 팽창을 나는 힘과 이 중력 수축하려는 힘 두 개가 같아져요.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뭐 수축하지도 않고 팽창하지도 않는 그런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활성은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크기가 일정합니다. 크기가 일정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예전에 배운 공식 L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승이라는 광도 공식에 대입해보면, 지금 얘는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크기 R 값도 일정해요. 그러면 뭐가 일정해지냐, 바로 광도 L 값이 일정해지죠. 즉 주기활성은 언제나 같은 광도를 내뿜고 있습니다. 광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이 요새 디아블로 2에 빠졌습니다. 아주 선생님 어릴 때 하던 게임인데 너무 재밌어요. 다시 해도 재밌네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내면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선생님은 엄청나게 고수입니다. 자, 이렇게 주기활성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그럼 주기활성 이후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활성 이후의 단계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질량이 작은 경우를 볼게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그런 주기활성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보면, 일단 주기활성에서 수소를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서 헬륨으로 바꿔주고 있죠. 이렇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게 무한정 그러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뀔 거예요.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말하는 겁니다. 주변부 말고. 중심부에 있는 모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륨 핵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헬륨 핵이 수축을 하다 보면 이 또 아까 그 중력 수축하면 온도 올라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도가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온도가 무려 1억 도 이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1억 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헬륨이 또 핵융합을 합니다. 헬륨이 핵융합을 하면 그때부터는 헬륨은 탄소로 바뀌게 돼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에너지를 내뿜으니까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무려 1억 도였잖아요. 원래 수소는 1000만 도만 돼도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중심부 온도가 무려 1억 도예요. 그러면 이 헬륨 주변에 있는 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이 주변에 있던 수소들이겠죠. 이 수소들, 핵융합을 안 하는 그 중심부가 아닌 바로 바깥쪽에 있는 그 수소들도 중심부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변부도 가열될 테니 그 여기 부분이 가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소들이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를 우리는 수소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중심의 헬륨도 핵융합 반응하고 그 주변에 있는 껍질 부분의 수소도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핵융합을 중심에서 막 하니까 얘네들이 고온 고압이 돼서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겠죠, 그죠? 갑자기 팽창을 하면서 크기는 커지고요. 크기는 커지지만 동일한 양이 커진 거기 때문에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상태가 바로 적색 거성의 상태가 되는 거죠. 크기가 팽창해서 커졌는데 온도가 낮으면 적색이죠. 그래서 적색 거성의 상태가 되더라. 자, 그럼 이 적색 거성은 또 진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적색 거성이 진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심부에 있는 헬륨을 다 소비를 하겠죠, 언젠가? 그럼 중심부는 이제 탄소만 남을 거예요. 중심부에 탄소만 남았는데 그 상황에서 또
중력 수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태양 정도의 질량인 별은 그 상태에서 더 이상 탄소가 핵융합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어쨌든 올라갔어요. 그러면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 주변에 있는 헬륨들, 그 주변에 있는 헬륨들이 또 핵융합 반응을 시작해요. 아까 이 두 번째 그림에서 수소 껍질에서 수소가 헬륨이 된 거 그거예요. 그 헬륨들이 탄소로 변하는 그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바깥, 이 수소 껍질의 바로 바깥에 있던 수소들도 이제 또 뜨거워져서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바로 바깥에서 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수소도 헬륨도 다 이 껍질들이 둘 다 같이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를 이중 껍질 연소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이중 껍질 연소가 일어나면 결국엔 또 고온 고압이 되니까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크기가 커집니다. 근데 크기가 커지다가 또 핵융합 반응이 이제 시들어들면은 다시 수축을 하게 되겠죠. 중력 수축을. 그래서 다시 크기가 줄어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온도가 올라가서 또 다시 팽창을 합니다. 즉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거를 반복하는 단계가 되는데 크기가 커지면 밝아져요. 크기가 작아지면 어두워지고요. 그러니까 밝기가 계속 변하는 별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별을 우리는 변광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치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심장 박동 같다 해서 맥동 변광성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맥동 변광성의 단계를 거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과정에서 커지는 이 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별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있겠죠. 얘는 기체들, 이걸 밖으로 내뿜어 버립니다. 팽창하면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날아가고 다시 줄어들어서 또 날아가고 또 줄어들었다 또 날아가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주변에 다 날려버리고, 주변에다가 다 날려버리고 중심부에는 아주 조그만 것만 남아요. 조그만 별은 근데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심이 탄소니까. 그래서 이 상태, 중심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별의 상태가 바로 조그만 별, 백색 외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주변부에 뭔가 이 자신을 이루던 물질들을 뿌려놨겠죠? 근데 이 뿌려놓은 게 마치 지구에서 보면 성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행성상 성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태양 정도의 별은 그 주계열에서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변광성의 단계를 거친 후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게 최종이에요. 자, 그럼 태양정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은 어떻게 되느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거의 다 똑같은데, 아까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그냥 탄소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은 탄소 핵융합을 넘어서 더 높은 단계의 원소까지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철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철 이상으로는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철은 핵융합이 일어나기엔 너무 높은 온도여야만 해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껍질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거성보다 더 커지겠죠. 고온 고압을 더 많이 받을 테니까. 그래서 얘는 초거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껍질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껍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중심부가 이제 철까지 오게 되면은 더 이상 핵융합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축할 일만 남았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축할 일만 남았는데, 이 수축할 때 가까이 있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중심에서 먼 애들, 여기 있는 애들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애가 여기까지 수축한다고 했을 때 이 거리가 굉장히 큽니다. 막 지구 수천 개를 넣어도 안 될 정도로 이 별은 굉장히 큰 별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 중력에 의해서 가속이 붙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다가 중심부에서 이 기체가, 이 원소가 또는 이 물질이 부딪히게 될 텐데, 계속 가속이 되다 보니까 얘가 중심부 올 때쯤 되면 거의 빛의 속도가 됩니다. 빛의 속도로 중심에 있는 핵을 강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돌하다 보니까 엄청난 에너지로 충돌을 해서 이 별이 붕괴됩니다. 폭발하게 돼요. 이렇게 별이 폭발하게 되면은 지구에서 봤을 때 매우 밝게 보이는데, 원래 우주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별이 그냥 아무것도 잘 안 보였어. 그냥 어두운 별들만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밝은 별이 반짝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는 저기 새로운 별이 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울 신자를 써서 이거를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별이다. 근데 너무 밝아서 이거를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슈퍼노바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에요. 빛의 속도로 중심을 강타해서 폭발하는 현상,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은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초신성 폭발할 때 그 에너지는 엄청나기 때문에 철을 가열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로 바뀌게, 예를 들어 우라늄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신성 붕괴하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얘는 지금 질량이 매우 큰 별이지만 그 이후에 이 안에서도 질량이 적당히 큰 애들,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쪽에 속하겠죠. 큰 별 중에서 작은 쪽, 이 경우에는 중성자별이 되고요.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 보면은 중성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뭐 전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얘네들이 너무 뜨거워서 다 갈라져 버리고 이 중성자만 남아서 뭉쳐있는 별이에요. 그런 별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질량이 아주 크면, 질량이 크면 중력이 센데 그 중력이 너무 세서 빛마저도 빨아들여서 어둡게 보이는 그런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정리해놓은 그림이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원시별, 주계열성, 그 다음 적색거성 갔다가 행성상성은 되고 그 중심부는 백색외성, 이 중심에 백색외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질량이 아주 큰 별들은 원시별, 주계열성, 초거성 갔다가 초신성 폭발을 하고 그 이후에 중성자 별이 되든지 또는 블랙홀. 블랙홀은 눈에 안 보이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